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해외이사 3년 특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면접이 있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밖에 없죠. 서강대학교도 면접 없고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학교, 또 한국외대나 이화여대, 기타 대학들이 다 면접이 없습니다. 그 외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아시는 것처럼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처럼 면접 중심의 전형이고 서류 중심의 전형들 대학들 중에서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두 개 대학만 면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쟁률 한번 살펴보시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보다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가 일반적으로 낮은 대학이죠. 그만큼 낮기 때문에 붙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연세대, 고려대보다 낫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보다 이 상위권 대학들은 두 개의 전형의 방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 중심의 대학들이 있고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대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나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 유리한 거고, 만약에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1단계 3배수 통과 이후에 면접을 통해서 합부를 세우는 전략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전형의 방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경쟁률 측면에서도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전년도의 경쟁률이 10.44예요. 한양대학교의 경쟁률이 9.93이고 서강대학교의 경쟁률이 11.55일 때 연세대학교 경쟁률이 7.14, 고려대학교 경쟁률이 6.70이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2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합격할 가능성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어도 40에서 50%의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연세대, 고려대학교는 학과 선택, 단과대학교 선택과 관련된 컨설팅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결국 면접이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는 전략, 두 번째 최종 합격으로 가는 면접의 전략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면접 일자는 8월 14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 원서 접수 끝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1단계 합격자 발표는 8월 9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8월 9일이 1단계 발표니까 1단계 발표 나고 나면 고려대학교 준비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고려대학교 면접의 유형을 생각하시게 되면 사실 1단계 통과 전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단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실 면접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원서 접수 딱 마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뭐 해야 된다? 면접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경쟁률이 6대1, 7대1, 다시 말하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략에서 40에서 50% 정도가 된다면 적절한 원서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확률이.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단계 배수가 3배수인데 막 경쟁률이 막 40대 50대 1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서 접수와 동시에 면접 준비를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인문사회 계열은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고요. 그 다음에 예능은 서류 플러스 면접이기 때문에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바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제시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이나 적용력, 사고력, 면접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인문계 쪽의 경쟁률이 낮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례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경쟁률이 낮고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합격생의 스펙이 낮아요. 이런 점은 원서를 쓸 때 꼭 고려하셔서 원서를 써야 되고, 하지만 그렇다 해서 무조건 인문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문계를 쓰려고 하면 학과적 적합성이 마련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과목의 이수가 문과의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경영학과는 경쟁률이 4.71 정도의 경쟁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자, 자연계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아지죠. 생명과학은 10.50이니까 인문계열 경영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약 2배 정도가 되는 거고, 행정학과는 전년도에 2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1명을 선발해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경쟁률은 약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과가 올해 신설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설이 되고 자연계들이 대부분 다 경쟁률이 높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 바로 의예과. 한 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서 23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에서도 보시면 경쟁률이 낮은 건 보건정책관리. 이건 문과 쪽에 해당이 되죠. 4.50의 경쟁률을 보여서 전체적인 경쟁률은 6.7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재시문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약간 논구술형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재시문에 주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학업적인 능력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재시문을 가지고서 주어지는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수업에서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 원서 접수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고,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3시간 9번 수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문계열의 문제도 보시는 것처럼 가나 다 3개의 지문이 주어져 있고, 그 지문에 대해서 3개의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면접들은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학업적 역량과 합격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지식 중심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연세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8월 31일입니다.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한참 이후에 면접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 고려대학교 면접 준비 오래 하면 연세대학교 면접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면접의 유형이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다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에 맞게끔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세대학교는 고려대에 비해서 모집단위 변화가 커요. 보시는 것처럼 문과는 9명에서 8명으로 줄었어요. 인문계 쪽을 줄이고 자연계 쪽의 모집 인원을 늘리고, 전체 선발 인원은 68명에서 70명으로 늘렸습니다. 상경계열도 7명에서 5명, 경영학과도 7명에서 6명인데, 인문이나 상경계열의 모집 인원이 줄으니까 뭐 불리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줄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또 이제 학과의 방향들이 대부분 산업의 방향이 자연공학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재들이 생겨나고, 또 그쪽에 신설학과들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자연계 쪽의 선발 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과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4명 모집에 10.25, 공학계열은 9명에서 14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크게 늘었고 경쟁률은 7.89였고요. 생명시스템은 2명 그대로 선발 인원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융합대학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사회과학은 8명에서 6명, 생활과학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요. 언더우드 인문사회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요. 융합사회과학부는 2명에서 3명, 그 다음에 ISE는 1명에서 2명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 면접 기출 문제입니다. 전년도 했고, 올해는 좀 다르게 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면접 기출 문제와 연세대학교 기출 문제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면접 준비하면 연세대 면접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연세대학교의 면접의 문항이 고려대보다는 좀 쉽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 정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표준화 학력 지표는 사실상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AP 성적이나 SAT 성적이나 토플 성적이나 이런 공인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표준 학력 지표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IB 성적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42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A레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 이상의 점수를 맞아야 원서를 쓸 수 있을 거고요. SAT는 적어도 1530점 이상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고, ACT는 한 35점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은 토플은 적어도 110점 정도가 거의 100이지기 때문에 110점 이상의 점수는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토익은 약 963점 이상, HSK는 약 6급에 250 이상은 되어야 좀 더 합격에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8월 14일이 면접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8월 30일에 면접이에요.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보다 면접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면접은 학원에서는 16, 18, 23, 25, 30, 8월 1일, 8월 6일, 8월 8일, 8월 9일 그래서 총 9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8월 20, 22, 27, 29에서 4번 정도 수업을 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반에 사실 반의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보통 반의 인원이 약 6명 내외로 수업하게 되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반은 약 2개 반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 접수를 받아야만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려대학교는 7월 16일서부터 8월 13일까지 3시간 9회 총 27시간 수업하게 되고 자연공학은 김정훈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은 김현미 선생님이 지도하도록 할 거고요. 연세대학교 문제도 자연공학은 김정훈 선생님이나 권현미 선생님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은 임현선 선생님이나 김현미 선생님께서 수업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원서 쓰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면접. 이건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은 논술과 달의 반의 인원이 정해져 있고 학생이 직접 지문을 받아서 굿을 발표하는 훈련까지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 그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3년 특례나 12년 특례 관련해서 입시 컨설팅 요즘에 한참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면접고사나 지필고사 수업 진행하고요. 세 번째는 원서 접수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죠. 걱정이 많아서. 이러신 분들은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카톡이나 위챗으로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